챕터 3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실제로 판매한다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 판매의 개요. 먼저 상품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 우리가 편의점 생각하면 이 편의품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구매 욕구를 느낄 때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 그리고 생필품. 그래서 구매거리가 짧고 편리한 장소에서 구매하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택지에 근접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비교적 가격이 좀 낮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빈도, 횟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좀 좁은 편이에요. 자, 이거와 반대로 전문품은 제품이 가진, 그 상품이 가진 전문성과 독특성, 아니면 특정 브랜드이기 때문에 구매가 발생하는데요. 가격이 비교적 높고 수요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상권이 넓은 편입니다. 명품들, 고급적인 향수, 스포츠카,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 의류 같은 것들이 전문품에 속합니다. 선미품은요, 구매 전 제품 간 비교를 통해서 최적의 구매가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편의품보다는 상위의 소매 중심지나 상점과 입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품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상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구, 냉장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은 비교해서 출제가 되니까요, 각각의 예시들, 그리고 각각의 정의들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의 범위는요, 전문품이 가장 크고 선매품, 편의품 순으로 좁아집니다. 동일 업종이라도 점포의 규모나 품목 구성에 따라서 점포의 상권 범위가 달라지고요. 소자본일 경우에는 상권 선택식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곳이 어떻게 되겠죠? 유리하겠죠. 자,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당긴다라는 전략이고, 푸시, 민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들에게 직접 촉진하고, 그리고 제조업자가 중간상을 상대로 인적, 구매 시점에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조업자가 중간상에게, 중간상이 소비자에게 이렇게 미는 전략들을 우리가 푸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중간상들에게 판촉도 하고 마케팅 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활동한 전략이고, 최종 소비자 대신 중간상들을 대상으로 하여 판매 촉진하는 활동. 그래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촉진할 만큼 충분한 자원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촉진 전략입니다. 판매원의 영향이 큰 전문품의 경우에서는 이 부분이 효과적이겠죠. 자, 풀 전략은요, 제조업자가 자신의 표적, 타겟하는 그런 시장을 대상으로 직접 촉진하는 거예요. 제조업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그리고 유통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조업자의 제품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당기는 거죠. 이걸 살 것 같은 사람들을요. 자, 그다음에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가격 결정. 얼마에 팔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케팅의 수익 목표, 그리고 원가, 가격 전략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시장이 이 물건이 필요한지, 수요와 경쟁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고려하셔야 돼요. 구매 가격의 일정한 이익률을 반영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원가 기준 가격 결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가치에 따라 가격 결정하는 방식은 수요 기준 가격 결정. 시장의 경쟁 강도 및 독과점의 같은 경쟁 구조에 따라 가격 결정하는 방식은 경쟁 기준 가격 결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가에다 가산, 약간의 가격을 추가해서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책정 가격은 1 희망률, 그다음에 단원당 원가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가격 구분을 좀 해볼게요. 준거, 명성, 수요 점화, 할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 구분의 준거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이나 외부 정보들을 떠올려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 가격을 매기는 걸 준거,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 명성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지불 가능한 가장 높은 가격 전략을 유지하는 걸 명성, 명품, 고급품 이런 걸 얘기합니다. 수요 점화 가격은 소비자가 구매 시에 최하 얼마 이상, 최고 얼마 미만 이 범위 정도의 그런 부분을 수요 점화 가격. 자, 할증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에 가격에서 인상되는 가격을 할증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고객 관리 한번 해 볼까요? 고객을 관리하는 거는 고객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유통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표하는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죠. 그리고 고객과의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기업 경영의 성공 요소 중에 하나죠. 경쟁회사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 획득률을 향상시켜야겠죠. 그리고 효과적인 애호도, 고객이 우리 상품을 좋아하고 이걸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향상을 높이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높여야 되는 거죠. 고객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고객 유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잘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CLV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고객의 생애 가치라고 합니다. CLV, Customer Lifetime Value. 그래서 고객의 생애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객의 생애 가치는 고객이 일생 동안 구매를 통해서 기업에게 기여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얻게 되는 전체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게 고객 생애 가치예요. CLV. 어떤 고객으로부터 얻게 되는 전체 이익 흐름이 현재 가치를 의미하고 CLV 증대 방법은 경쟁자보다 더 큰 가치 제공해야 되고 단속적인 그냥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서 이익에 집중하고 수입 흐름뿐만이 아니라 고객 획득 비용, 고객 유지 비용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고려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략에 필요한데 그중에 많은 전략 중에 CRM 같은 말로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CRM 고객 관계 관리. 자, 고객의 특성과 고객이 소비하는, 고객이 구매하는 성향을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시켜가지고 이걸 정밀하게 분석하고 고객의 욕구, 고객의 니즈와 필요성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골라줌으로써 전반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이 고객 관계 관리 CRM입니다. CRM. 자,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이 있어요. 구축 과정. 먼저 현황을 파악하고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에 대한 이해, CRM 설계, 개발하고 실행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객 관계 관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1차 자료는요, 직접 수집해서 생성한 자료고 이것은 고객 설문 조사를 하거나 정확도, 신뢰도,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서 1차 자료를 수집합니다. 2차 자료는요, 세무, 통계 자료, 뉴스,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것으로 이미 어느 곳인가에 존재하고 목적을 위한 기준이 되는 모든 자료들을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럼 CRM 활동을 보면은 이 고객 관계 진화 과정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거나 기존 고객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기존 고객을 활성화하거나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거나 활성화 내용은 이탈을 방지하는 캠페인, 맞춤 서비스 제공, 해지 방어 전담팀, 마일리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 회사를 쓰고 있던 그 고객을 유지하거나 활성화하는 거고요. 잠재 고객이나 신규 고객 이런 분들은 직접적인 반응 광고를 일으켜서 만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CRM을 했을 때 이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규 캠페인을 했어요. 이거 빈도는 마케팅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고 고객 불만 처리 시간을 확인했어요. 이거는 서비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신규 판매자 수를 확인했어요. 이건 판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고 캠페인을 했는데 창조자 수익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고객의 유지가 얼마 됐나 이거 확인하는 유지율은 고객 관리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성과 지표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거를 측정했느냐가 어떤 성과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건지 예시와 그거 짝꿍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에서 CRM을 배우는데 뒤에 우리가 보면 ECRM이라고 배우거든요. 이것도 데이터 마이닝 이걸 통해서 고객의 전반적인 행동 분석을 전사적,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